88번 문제. 연화장애가 있거나 치아가 없는 대상자, 무의식 환자에게 제공하는 구강 청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입안 닦아내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례가 잘 드는 대상자도 입안 닦아내기를 해야 되는 적용 대상자가 되겠고요. 79번 문제. 대상자의 입안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여기에 순서를 더 추가하면은 3번으로 입천장, 네 번째 순서로 혀를 닦아주시고요. 다섯 번째 순서로 볼 안쪽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왜 틀렸는지 살펴보시면 구토를 막기 위해 혀는 닦지 않는다. 혀는 닦지 않는 게 아니라 깊숙이 닦지 않는 것뿐이에요. 2번 닦을 때는 마른 브러쉬로 닦아준다. 물에 적셔서 사용을 합니다. 3번 대상자의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는다. 이렇게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으면 질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4번 대상자에게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대상자는 입안 닦아내기를 할 때 앉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는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를 해야 할 경우에는 상반신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80번 문제.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을 닦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입안을 닦는 동안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관찰한다. 그 관찰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고를 해야겠죠?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돼요. 1번부터 살펴보시면 금식하고 있는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입안을 닦아준다. 금식일지라도요. 입안은 계속 닦아주셔야 됩니다. 3번 스펀지 브러쉬를 목젖까지 깊숙이 넣는다. 이 깊숙이 넣어서 닦으면은 물론 지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겠고 그래서 스펀지 브러쉬로 목젖을 제외한 입안을 닦아주셔야겠습니다. 4번 마른 스펀지 브러쉬로 깨끗하게 닦아준다. 물에 적셔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5번 대상자에게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해주도록 한다. 대상자에게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줘야 하고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울 때는 상반신을 높여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81번 문제. 대상자의 칫솔질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칫솔과 치아 사이는 45도 각도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이렇게 닦을 때 윗몸에서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칫솔질 후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치실 사용합니다. 3번 대상자의 목에서 허리까지 수건을 대준다. 허리가 아니라 가슴까지 대주시면 되고요. 4번 건강한 쪽을 위로 한 측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건강한 쪽이 위로 가지 않고 마비 쪽이 위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5번 손은 씻지 않아도 되고 대신 일회용 장갑을 낀다. 손을 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일회용 장갑을 껴주셔야 됩니다. 82번 문제.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물에 담가서 의치의 변형을 막는다. 2번을 보시면요. 냄새가 배지 않도록 보관 용기의 뚜껑을 열어둔다. 닫아주셔야 돼요. 3번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보관 장소를 자주 바꾼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4번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위쪽과 아래쪽 의치는요. 맞추어서 함께 보관을 해주십니다. 5번 의치를 반드시 알코올로 소독을 해서 보관한다. 의치 세정제
의치 세정제나 물로 의치세정제나 물로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치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전체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체 의치는요.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는 용기에 충분히 잠길 정도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84번 문제 대상자의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전체 의치인 경우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물을 넣어 보관한다. 1번을 보시면요. 건조하게 말린 후에 의치를 착용하도록 한다. 의치를 착용할 때는요. 구강세정제로 입을 헹구고 나서 삽입을 합니다. 2번 분실 예방을 위해 일정한 용기에 장소를 돌아가면서 보관한다. 분실 예방을 위해서는요. 일정한 용기와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변형을 막기 위해 의치 세정제나 물이 없는 건조한 용기에 보관한다. 변형 방지를 위해서는 의치 세정제나 물이 있는 보관 용기에다가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담겨서 5번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취침 시에는 의치를 빼지 않도록 한다. 이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취침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85번 문제 대상자가 의치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의치를 씻을 때는 미온수를 사용하여 헹군다. 맞고요. 1번부터 살펴보시면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 먼저 끼운다. 의치를 끼울 때도 윗니 먼저 끼우고 아랫니 끼우고요. 뺄 때도 윗니 빼고 아랫니 빼고요. 2번 의치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한다. 물기가 없으면 안 되고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을 합니다. 3번 의치는 하루 종일 착용하도록 한다. 압박 자극 해소를 위해서 자기 전에는 빼주셔야 됩니다. 4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는 게 아니라 낄 때랑도 다 똑같아요. 위쪽 의치를 먼저 빼주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대상자의 의치 손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잠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하도록 한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 의치를 낄 때는 아랫니 먼저 낀다. 윗니 끼고 아랫니 끼고 뺄 때도 윗니 빼고 아랫니 빼고 2번 손으로 의치를 세척할 때는 좌우로 닦는다. 의치 세척도 위아래로 닦습니다. 인공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 안쪽 깊이 이제 좁게 되어 있는 곳도 주의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의치는 과산화수소에 소독해서 보관한다. 과산화수소에 소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치 세정제로 닦아서 보관을 해줘야겠죠. 5번 의치는 물이 없는 건조한 보관 용기에 보관을 한다. 변형 방지를 위해서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의치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의치를 뺄 때는 윗니부터 빼도록 한다. 뺄 때도 그렇지만 낄 때도 윗니부터 끼운다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식후에는 의치를 낀 채로 입안을 물로 헹군다.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의치를 닦아주셔야 돼요. 2번 의치는 세정제에 담근 후 건조시켜 보관을 한다. 꼭 물에 담궈서 변형을 방지하고 보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3번 수면 중에도 의치를 착용하도록 한다. 수면을 위해서는 압박 자극 해소를 위해 빼주셔야겠습니다. 5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소독하도록 한다. 의치는 미온수로 닦아주셔야겠습니다. 88번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대소변을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감기기 전에는요. 기분, 안색, 통증 유무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공복 식후는 피하고 따뜻한 낮 시간대에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 얼굴 전체를 수건으로 보호를 한다. 이 수건은요. 눈을 덮어주셔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2번 머리와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3번 방수포를 엉덩이에서 발쪽까지 깐다. 방수포는요. 이 발쪽까지 까는 게 아니라 어깨 밑까지 깔아주시면 돼요. 4번 소리가 들리도록 귀마개 솜으로 한쪽 귀를 막는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 귀를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침상 목욕 도끼에서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의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맞고요. 1번 살펴보시면 머리를 감을 때는 찬물로 사용하고 헹굴 때는 따뜻한 물로 사용한다. 감을 때나 헹굴 때나 따뜻한 물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2번 목욕할 때는 창문을 열고 18도에서 20도씨의 온도를 유지한다. 창문은 닫아주셔야 되고요. 18도에서 20도씨가 아니라 22에서 24도. 24도씨로 이제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4번 머리 두피를 마사지할 때 손톱으로 하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5번 대상자의 머리를 다 감긴 후에는 자연 건조시키지 않고요.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귀마개 솜을 꺼내고 면봉으로 양쪽 귀의 물기를 제거한다. 2번 어디가 틀렸는지 보시면요. 50도씨의 물을 사용하고 물기 제거는 수건으로만 사용한다. 50도씨가 아니라 39에서 40도씨. 40도씨의 물을 사용하고요. 수건으로만 쓰지 않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할 수 있겠죠. 3번 침대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허리 밑까지 깐다가 아니라 어깨. 4번 두터운 수건으로 대상자 얼굴을 모두 덮어주도록 한다. 얼굴을 모두 덮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눈을 덮어주셔야 돼요. 5번 베개를 받치고 침대 모서리에 대상자의 머리가 오도록 한다. 베개를 받치지 않고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대상자의 머리가 오도록 한다. 이게 침대 모서리에 비스듬히 오도록 해야 돼요. 비스듬히. (91번) 문제.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물을 적신 후에 큰 빗으로 빗어주도록 한다. 이럴 때 너무 세게 잡아당겨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대상자의 손과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맞죠? 1번부터 보시면 가능한 한 대상자에게 서 있게 한다. 서 있지 않고요. 앉거나 편안한 자세. 2번 손톱과 발톱의 증상은 이상 증상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를 해주셔야겠죠. 3번 대상자에게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로션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겠죠. 5번 발톱은 둥근 모양이 아니라 일자.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 외우세요. 93번 문제. 대상자의 손발톱을 손질한 그림 중 깎은 모양이 옳은 것은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 몇 번입니까? 3번이죠? 94번 문제.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요도, 질, 항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닦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같은 말이에요. 95번 문제. 회음부 청결 돕기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양쪽에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잘 닦는다. 1번부터 보시면요. 커튼이나 스크린을 걷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2번. 음부를 닦을 때는 일반 수건을 사용한다. 회음부나 음부를 이제 음경을 닦을 때는요. 전용 수건이나 거즈나 솜을 사용하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3번. 여성의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가 아니라 앞에서 뒤로. 4번.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깨끗이 닦아주고 끝낸다. 닦아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이제 등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회음부의 악취, 염증, 분비물 이상 이런 기타 등. (96번) 문제.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돕기에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이나 거즈나 솜을 사용해야 한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대상자의 자세는 반자위를 취해준다. 반자위가 아니라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 배횡와이라고도 하지만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 기억해 주시고요. 2번. 회음부 청결 돕기는 무균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무균적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무균적이지 않아도 되고요. 4번. 회음부는 항문, 질, 요도 순서가 아니라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5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아래쪽에서 위쪽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대상자의 회음부에 대한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여성의 회음부를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다. 맞죠? 1번부터 살펴보시면 50도씨 정도의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힌다. 50도씨가 아니라 37도. 37도씨 정도의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물을 묻혀서 닦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2번. 회음부 청결 관리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도와줘야 된다. 여기가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희롱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3번. 반자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대형 타올로 골반 쪽에서 무릎까지 덮는다. 반자위가 아니라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가 되겠습니다. 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커튼이나 스크린은 필요하지 않다. 무의식 대상자의 찌라도요.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프라이버시를 유지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대상자의 세수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눈곱이 없는 쪽 눈을 먼저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1번. 코 안쪽과 코볼은 닦지 않는다. 코 안쪽과 코볼도 닦아주셔야 돼요. 2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그대로 둔다.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만 깎아주셔야 돼요.
3번 눈을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눈을 닦을 때는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을 하고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른 수건이 아니죠. 자, 4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대상자의 세수독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맞고요. 1번부터 살펴보시면 귀 안쪽 귀지를 면봉으로 제거한다. 면봉으로 제거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를 해야지 요양보호사가 제거하지 않습니다. 2번 코털이 나와 있어도 깎지 않는다? 깎아줘야겠죠? 3번 눈곱이 있는 쪽부터 먼저 닦는다? 없는 쪽. 5번 세수는 반드시 침상에 누워서 하도록 한다. 세수는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침상에서 합니다. 100번 문제. 대상자의 세수독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눈, 코, 뺨, 입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1번부터 보시면요.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에게는 거울을 보여주지 않도록 한다. 대상자가 원하면 보여줍니다. 3번 얼굴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때때로 피부를 알코올로 소독한다. 피부는요. 피부 유연제,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거를 바를 수 있습니다. 5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따뜻한 물에 적신 깨끗한 수건으로 닦는다. 바깥쪽에서 안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대상자의 세수 및 면도독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수건에 비누를 묻혀 입술과 주변을 닦는다. 1번이 맞고요. 2번부터 보시면 대상자의 귀지를 깨끗이 제거한다. 귀지는요. 어디서? 의료기관. 의료기관 가서 빼야지 요양보호사가 제거해주지 않습니다. 3번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 코 안쪽 코털도 모두 깎아준다. 모두 깎는 게 아니라 코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만 깎아줍니다. 나온 것만. 4번 면도하기 전에 찬 물수건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는데 그 이유는 건조함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5번 눈 세척 시에는 눈곱이 있는 쪽부터가 아니라 없는 쪽 눈부터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대상자의 면도독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면도하도록 한다. 2번을 보시면요. 면도 후 바로 로션이나 크림을 문질러 바르도록 한다. 면도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낸 뒤 로션이나 크림을 바릅니다. 3번 주름진 피부는 위의 방향으로 잡아당기며 면도를 한다.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면도하고요.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주셔야 되고요. 4번 면도 날은 피부와 9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90도가 아니라 45도. 5번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 직접 접촉하도록 한다. 직접 접촉하면 안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면도하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둔다. 그래서 면도하기 전에 건조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주시면 되겠고요. 1번 면도 후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면도 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낸 뒤 피부 유연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준다고 했습니다. 2번 면도 전에 찬물 수건으로 덮어둔다. 따뜻한 물수건. 피부 주름은 위쪽으로 잡아당기며 면도한다. 아래죠. 아래쪽.
4번 면도날과 피부의 각도는 90도 정도가 아니라 45도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대상자 목욕도끼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1번 몸이 필요할 때는 목욕을 한다. 몸이 필요할 때는요.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대상자의 몸 상태, 표정, 얼굴색, 열, 혈압 상승 여부, 맥박, 체온, 피부, 설사, 콧물, 재채기, 기침 등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열이 나거나 혈압이 높을 때 또는 기분이 불쾌할 때는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2번 뜨거운 물을 바닥에 뿌려준다. 따뜻한 물을 몸에 자주 뿌려주는 거지 대상자 몸에 뿌려주는 거지 바닥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물도 아니고 따뜻한 물을 대상자 몸에 뿌려주는 이유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3번 식사 직후에 목욕을 한다. 식사 직후는 목욕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5번 만일을 위해 창문과 욕실문을 열어둔다. 욕실문은 닫아 주셔야겠습니다. 105번 문제. 대상자의 목욕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혈압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혈압약 복용 1시간 후에 목욕을 시킨다. 혈압약을 드시고 났으면 1시간 후에 목욕을 할 수 있다. 이 소리고요. 1번을 보시면 혈압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 뜨거운 물에 입욕시킨다. 낮을 때, 혈압이 낮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압이 낮은 대상자는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있어 입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3번 대상자가 목욕할 때 욕실 문은 꼭 잠근다. 문은 잠그지 않아야 돼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겠죠. 4번 목욕 중에는 대상자에게 따뜻한 물을 뿌리지 않는다. 따뜻한 물을 계속 뿌려주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겠습니다. 5번 대상자가 불쾌하거나 필요할 때도 목욕은 반드시 시키도록 한다. 불쾌하거나 필요할 때는 목욕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열이 나거나 혈압이 높을 때도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106번 문제. 목욕 중에 대상자에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4번이죠.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7번 문제. 대상자의 통목욕 준비 물품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목욕 담요, 피부유연제, 샴푸고요. 1번처럼 지성비누에서 지성이 빠지고 그냥 비누 하면 맞는 소리고 소독용 장갑이 아니라 일회용 장갑이죠. 일회용 장갑. 2번 이동 욕조 필요하지 않고요. 면도기는 면도할 때 필요하죠. 통목욕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3번 헤어드라이어 필요하고요. 통목욕 준비 물품에는 책을 보시면 면봉이 있지 않아요. 4번 건성 비누, 건성자 빠지고 그냥 비누, 헤어드라이어 있으면 맞고요. 그다음에 5번 맞는다. 그래서 통목욕 준비 물품 책을 보시면 목욕 담요, 목욕 수건, 비누, 대야,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샴푸, 린스, 빗, 헤어드라이어, 갈아입을 옷, 피부유연제, 로션이나 오일, 귀마개 솜, 마른 수건, 일회용 장갑이 준비 물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8번 문제. 편마비 대상자를 통목욕 시킬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건강한 쪽 발을 먼저 욕조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1번을 보시면요.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양쪽 하지는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야 되는데 이 말인즉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시면 된다. 이 말씀이고요. 2번 환기를 위해 목욕이 끝날 때까지 창문을 열어놓는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과 욕실 문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3번 근육 긴장의 이완을 위해 30분 정도 욕조 안에 머문다. 욕조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번 욕조물의 온도는
32에서 36이 아니라 39에서 40도. 39에서 40도 사이로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가 통목욕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는다. 맞고요. 1번을 보시면 중심 부에서 말초 부위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 부위로 닦아주셔야 돼요. 2번 혈압약 복용 후 즉시 목욕을 하도록 한다. 혈압약을 복용했으면 1시간 후에 후회할 수가 있고요. 4번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 불편한 발부터 욕조에 들어가도록 한다. 불편한 다리가 아니라 이 발이 아니라 건강한 발. 건강한 발이 들어가고 나서 마비 다리가 들어갑니다. 5번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 미리 온도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목욕물의 온도가 39에서 40도씨가 좋으나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에게 미리 온도를 느껴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대상자를 통목욕시킬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대상자 통목욕 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 A와 나올 때 B 먼저 내미는 다리로 옳은 것은, 그래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 왼쪽 편마비예요. 욕조에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어디로 나가오느냐 이 소린 거죠. 왼쪽이 편마비면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오른쪽과 오른쪽 답은 1번. 건강한 쪽으로 들어갔다가 건강한 쪽 먼저 나온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2번 침상 목욕 시 대상자의 얼굴을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에요. 눈, 코, 입, 귀, 목.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순서는 틀리진 않았죠. 중간에 빠졌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유념하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13번. 113번 문제. 여성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도록 한다. 1번을 보시면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고요. 2번 얼굴은 이마, 눈, 코, 입의 순서로 닦는다. 아니라 눈, 코, 입, 이마 순서. 적어드릴까요? 눈, 코, 입, 이마 순서. 이 순서에서 굳이 여기에서 순서를 정하자면 3번 대상자의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닦는 게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이 말인 즉 말초에서 중심으로. 대상자의 팔은 겨드랑이에서 손끝이 아니라 손끝에서 겨드랑이 순서로 해야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대상자에게 옷 갈아입힐 때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맞고요. 그럼 입을 때는 어느 쪽이에요? 반대로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입습니다. 2번부터 보실까요? 대상자의 가볍고 신축성이 대상자에게는 가볍고 신축성이 적은 옷이 아니라 신축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3번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입힐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쪽부터 입혀주시면 됩니다. 4번 편마비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벗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벗는다.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어야 돼요. 건강할 쪽부터 벗습니다. 5번 대상자에게는 상하의가 분리되지 않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에게는 상하의가 분리되어
입고 벗기가 쉬운 옷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죠? 답은 4번. 오른쪽부터 벗고 건강한 쪽부터 벗고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 4번이 되겠습니다. 11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답은 4번이에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 입힐 때는 마비 쪽부터 입혀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비 쪽 입고 머리 끼고 건강한 쪽 끼고. 119번.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침상 환경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복도, 화장실, 계단에 밝은 조명을 사용해서 사고를 예방한다. 4번이 답이고요. 1번을 보시면 방, 복도와 화장실의 온도는 각각 다르게 유지한다? 다르면 안 되고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신선한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게 한다.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으면요, 피로나 한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3번. 베개 커버의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쪽으로 놓는다. 커버가 보이지, 입구가 보이지 않게 출입구 쪽이 아니라 반대쪽. 반대쪽으로 놓으면 되겠고요. 5번. 친구는 보름에 한 번씩 정해놓고 갈아주도록 한다.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놓고 갈아주는 게 아니라 침구는 더러워졌을 때 즉시 교환하여 침대에 이제 교환해주고 침대 주위의 물건을 잘 정리해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침상 청결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은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 주고요. 피로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직사광선을 조절해 주시고 조명은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개인등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